과연 이 시는 나에게 무엇이었는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숨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숨을 몰아쉬는 숨이라도 쉬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나에게 시는 숨빗소리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김춘리 시인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시인 데뷔는 2011년도에 국제신문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고 나서부터 기성작가의 길을 걷고 있고요. 한국작가회의, 또 한국시인협회, 또 경기작가회의, 또 수원민예청 문학위원회,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다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집은 가난하고 놀 데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고 그랬을 적에 저는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 책 냄새도 너무 좋았고 책이 너무 많으니까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거 다 읽어야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갔었어요. 300~400권 정도의 책을 읽었어요. 그냥 무조건 읽었어요. 막 알아서 읽은 건 아니고. 내가 시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돼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이 천리안이라는 인터넷이 막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 카페나 이런 데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필 같은 거, 생활일기 같은 거 써갖고 올리면 사람들이 댓글이 막 20개, 30개씩 달리면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아름답다, 좋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생겨서 자꾸 쓰게 됐죠. 제일 먼저 상 탔던 게 동서커피문학상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서 우수상을 탔던 게 처음 내가 상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아, 쓰면 이렇게 뭔가 결실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회활동하면서 시를 쓰면서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 신춘문예 6번째 만에 등단을 하게 됐어요. 바람의 겹에 본적을 둔다라는 제목인데 그 시는 신춘문예 당선작이었었어요. 약간 서정성이 있는 바람, 구름, 꽃 이런 생명체 있는 것들, 나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목도 좋고 아주 시가 너무 제가 사랑하는 시고 너무 좋아하는 시여서 그 제목을 달고서 시를 썼고요. 두 번째 시집은 이제 모자 속의 말이라는 시였는데요. 제가 그때 한창 여행 붐이 있어서 여행을 많이 갔었어요. 주로 무대가 스페인하고 그다음 모스크바, 이르크츠크 하는 그런 러시아에 관심이 있어서 여행을 각각 한 15일씩쯤 이렇게 여행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받은 영감 또 모티브 이런 것들이 거의 시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시집은 2022년도에 책을 너무 안 내고 오랫동안 시를 갖고 있는 시도 늙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쇠퇴하고 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집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제목은 평면과 큐브라는 제목으로 현대 시의 라인에서 시집을 내게 됐죠. 사실은 평면과 큐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게 무슨 수학적인 뭔가 그게 아니라 바다의 모래사장과 파도를 말했던 것이에요. 제가 구롭도라는 데를 가서 갈라파고스 한국에 거기 가서 우연하게 갔다가 1박 2일 여행했는데 파도가 나빠서 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틀을 자게 되면서 그 바닷가에서 하염없이 배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거를 어떤 청춘 남녀들이 거기 가서 배를 기다리는 어떤 희망을 기다리는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평면과 큐브라는 시를 썼고요.
작가님을 좀 잘 아는 지인이에요. 이 풍경이라는 사진을 가지고 시화전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런데 사진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시하고 한번 이렇게 보태서 한번 콜라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진짜 한 20일은 밤을 새웠어요. 밤을 새워서 그림 한 장을 보고 시간의 뼈라는 시가 있는데 넓은 덮판에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정오를 막 지난 한 시. 이 시는 자기의 그림을 가지고 시를 이렇게 시간을 재고 있는 거였어요. 시가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안 되겠다면서 이걸 도록을 만드셨어요. 본인이. 사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아서 사진 작가들하고 그 사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시를 썼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됐죠. 제가 은사님을 한 40년 만에 만났어요. 오산에 계시는 조석구 시인이라고 선생님이 총각 때 국어 선생님으로 잠깐 계셨을 적에 그 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엄청 많이 있었을 때거든요. 지금 시집을 곧 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인쇄 들어가야 된다 이랬더니 한 일주일쯤 있다가 집으로 편지가 왔어요. 원고지에다 쓰셨더라고요. 필명쯤 하나 내가 지어주고 싶다 이러시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춘자는 제가 원래 고향이 춘천이에요. 그래서 춘천에서 어려서 자라고 컸고 이랬기 때문에 이 춘천에 춘자를 넣고 꽃동네처럼 마을 리자를 넣어서 봄동네라는 뜻으로 춘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날카로운 서정이라고 불편한 서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지만 이거를 꽃을 뱀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무에 꽃이 피어요. 그죠? 매화 같은 건 주로 나무에 피죠. 저는 그거를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상처라고 생각을 해요. 상처는 그 가운데서 삐집고 나온 것이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처는 과연 뭐냐?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어떤 상처에 관한 것, 아니면 누구에 대한 상처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꽃에다 비교해서 쓰게 되죠. 제가 요즘 쉽게 얘기하면은 그 손흥민이 축구하는 경기 가끔 잘 보거든요, 제가. 근데 손흥민이가 꼭 골을 넣고 나면 기분이 좋아서 다 손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사각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그 애는 카메라라는 표시로 하는데 저는 그 네모에 대해서 요즘 시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기쁠 때 하는 건 저 사각을 만들 수도 있죠. 그 사각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요즘 쓴 시가 그 네모에 대한 시를 가는데 시가 아주 다양하게 막 확장이 되더라고요. 또 호기심, 아니면 폐괴된 학교의 책걸상 같은 거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를 좀 쓰고요. 내년 하반기쯤 시집을 낼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지금 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쓰는 시들은 테마를 회복이라는 거에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를 보면 딱 그냥 이렇게 쑥 읽고 내려가요. 맨 처음엔 그렇죠.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까? 첫째는 제목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 사람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시를 썼을까? 그래서 시를 읽어보면서 맨 처음에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동그라미 이렇게 쳐가면서 연필로 맨 처음에 이거는 무슨 뜻이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읽고 이러다 보면 시가 생각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행간을 띄울 때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암묵적으로 있는 걸 알듯이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우리가 시를 촘촘하게 설명하면 시에서는 가장 나쁜 습관이 설명하는 거예요. 시는 설명이 아닙니다. 시는 어떤 그 문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상상력과 시는 누구든지 똑같은 시를 가지고 다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읽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느끼는 대로 읽는 것이 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다시 한 번 읽고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었을 때 그 다음에 진짜 전율이 올라오는,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